반갑습니다. 체류용 쉼터에 대한 유튜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법을 개정하자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농지법이 힘없는 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아주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의무만 굉장히 크지 사실은 국가적인 지원 대책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해야만이 농촌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의 김재근 선행 기사입니다. 아주 좋은 기사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투기는 도시민이, 피해는 농민이, 커지는 법안 개선 목소리입니다. 워딩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투기는 도시민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시민보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김건희 장모 일당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LH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LH 사건 이후로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피해들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죠. 사고 치는 놈 따로 있고 이 사고에 대한 피해는 농민들이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이런 지적인 겁니다. 정말로 적정한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LH 사태 이후로 뭐가 생겼습니까? 여기 농지 거래가 되지 않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까지 받아라,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걸 없애자고 법안을 냈지만 자동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농지위원회는 사실상 폐해가 심해서 없어진 제도예요. 없어진 제도인데 다시 부활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욱더 농지 거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농촌 터세에 대해서, 그리고 시골의 터줏대감들 중에 굉장히 고약한 분들이 터세를 부려가지고 도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법정 투쟁까지 가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만이 됩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농촌은 괴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농지법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2021년 농지법 개정이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너무 자주 고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민들이 불만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농지위원회란 존재다. 2002년에 폐지됐던 옛 제도를 LH 사태에 부활한 것이다. 고령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아예 땅을 보러 오지 않는 거죠. 결국은 농취증이 안 나오게 되니까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 거래량이 24%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취미 영농을 막는 것은 시독차고죠. 농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서 결국은 농촌 체류용 쉼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는데요. 작용에 대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농지는 작용 원칙이 있지만 사실은 임대차를 통해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작용해야 되고 작용해야 돼만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법 적용 기준이 되는 제촌 작용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30km 이내의 땅만 이제 제촌으로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작용 요건도 땅이 농사로서 기능만 한다면은 이제 세법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촌 작용이 아니라 이 농지로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농지가 생산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촌 작용만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농지 농용이죠.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누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농지 농용으로서 농지법을 개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법적인 혜택도 바꿔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 치유 농업을 과하게 규제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농지를 쪼개기 해서 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적당한 규모의 땅을 내가 주말체험 농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사유재산인 농지에 지나치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2021년 평균 식량 자급률은 47.7%, 곡물 자급률은 20.2%였다. 안보 차원에서 먹거리 자급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가난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거래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농민은 빈곤층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농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주곡 생산에 꼭 필요한 곳은 보존하되 나머지 농지는 활용성을 높여주는 게 옳다. 규제가 일방적 회계적인 것도 큰 문제다. 투기가 일어나는 곳은 수도권과 대도시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한정된다. LH 사태가 일어나는 곳도 수도권과 지방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즉흥적이고 과도한 규제책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밀어붙였다. 투기가 일상화된 수도권과 땅을 내놓아봐야 쳐다보지 않는 소멸위기의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정치와 행정이 폭력이라고 할 만하다. 규제의 강도를 지역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역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토지 투기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많은 분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싸니까 사러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교통이 좋기 때문에 4도 3천, 5도 2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농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에 똑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단계별로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경자의존과 제촌자경은 농경시대의 논리다. 지방은 지금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농지의 거래와 활용을 억누르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고민할 때다. 네.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김재근 선임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농지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가 함께 공존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을 들어오는 루트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곡물을 수입하는 상대국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만큼 귀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농민수당을 법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농민이 왜 안 되려고 그러냐면 농민이 돼서 농사로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안 되려고 하고 있고 농사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을 수반합니다. 기본 수당을 주게 되면 힘들더라도 기본 수당이기 때문에 농민이 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똑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세금 중에 도시에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도 투자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농협약을 통해서 의무적인 관광, 그리고 의무적인 교육, 의무적인 교류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농촌이 도시민들이 쉼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해서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사니까요, 많이 읽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정말로 개정되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